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꿈. 여기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섬에서 육지로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섬에서 제 꿈을 펼치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큰 물로 좀 나가기 위해서 육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화려한 도시. 그런데 33세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노숙자가 된 청년. 벼랑 끝에 몰린 나날이었습니다. 뭐 노숙 갈 때는 그냥 있는 게 뭐든지 감사해요. 빵 쪼가리 하나 있으면 빵 쪼가리 먹고 뭐 물배 채우기도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옷은 당연히 뭐 계속 그런 단벌 신사도 아니죠. 단벌 노숙인이 된 거고. 그리고 4년 후 보란 듯이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데요. 4년 만에 연매출 4억. 맨손으로 시작해도 일어설 수 있다? 노숙자에서 억대 사장으로 탈바꿈한 그의 한 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항구도시 인천. 이곳에 수상한 갑부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길인데요. 이윽고 범상치 않은 트럭 발견. 이게 무슨 영문인가요? 클럽이라도 온 듯 한껏 즐기는 한 남자. 그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민갑부 제작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남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팬이라고요? 영 썰렁하기만 한데요.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아우, 지금 사람 많아요. 많아요? 네.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죠.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그의 팬들. 그러고 보니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계속. 자, 지금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제가 이 차에 태워드릴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주문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주문했다고요? 잠깐만요. 뭔가를 주문했다는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주문이라뇨? 뭘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놀고 있겠어요? 방금도 제품 팔렸잖아요. 이렇게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문을 해준다니까요. 팬 관리하는 남자 성우 씨가 오늘의 주인공. 미추어버리겠다. 그런데 번지수 제대로 찾은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정말 뭐 하시는 분인 거예요? 궁금하세요? 네.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있는 곳으로 와보시면 압니다. 수상한 갑부가 알려준 곳은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눈 닿는 곳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홀린 듯 구경하느라 바쁜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살고 싶어.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소품마다 기능이 다양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손님들. 이게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싶을 때마다 나타나 설명해주는 이는 이곳의 주인인 성우 씨입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놓고 예쁜 소품들을 좀 많이 놔둬야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판매도 또 잘 되고요. 겉보기와 다른 소녀 감성의 소유자 성우 씨의 소품들. 일상에서도 유용하지만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마치 TV처럼 만들어진 어항, 벽난로를 본딴 양초난로 등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덕분에 구경하러 들어온 손님들로 늘 북적이는 갑부의 가게.
시간 속에 마치 여행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깊이가 있어요. 어휴. 작품이. 저는 솔직히 이거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요 시계로 처음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4번째 왔는데 요걸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치 시간 속의 여행 같은 그런 느낌. 시간 속의 여행. 잠시 후 이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되는 건데요. 누구나 편하게 믹싱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매장 안이 붐비자 비장의 카드를 꺼낸 성우 씨.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만의 비밀 병기인데요. 순식간에 댄스장으로 변신한 가게. 소품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기분 전환까지 제대로 하는 손님들. 절로 지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카드가 안 되는 지금. 이거 원목치 침정 하나 샀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디자인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디자인이 심플한데 되게 독특하고 끌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네. 매장 안에 손님들이 뜸한 시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짜민한 성우 씨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길을 재촉하여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이는데요. 정체불명의 재료와 부품들이 가득한 지하실. 여긴 또 다른 가게인가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 모든 제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작업장 한 구석에 글귀가 눈에 띄는데요.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파이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에 되새기는 목표라네요. 제작에 앞서 도면 확인을 잊지 않는 성우 씨. 주문받은 커스텀 소품 때문입니다. 기본 TV 틀에서 이제 사이즈를 맞게끔 원하시는 사이즈에 저희가 이제 맞게끔 수치를 변경을 하고 이제 그걸 또 설계를 해서 또 재단을 하고 또 제작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기존의 TV 제품보다 더 작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 크기를 축소해 작업해야 하는데요. 그때그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무한 변신. 목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품의 모양을 다르게 바꿉니다. 이 모양 자체를 원래 CNC라는 기계가 있긴 한데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판을 이렇게 뭐 몇백 개씩 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손으로 직소로 이렇게 다 다듬고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치수가 괜찮아요? 손으로 잘라도? 그럼요.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집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부 다 바꾸다 보니 졸지에 1인 3역을 해야 하는 성우 씨. 견본도 없이 만드는 모습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노하우인데요. 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패널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패널은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제작을 해드린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보다 더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커스텀 소품. 효율성이 떨어져도 주문을 받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요즘 좀 세상이 남들과 다 똑같은 건 좀 싫어하잖아요. 자기만의 TV를 또 가지고 싶고 자기만의 제품을 가지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돈을 또 추가해서라도 이런 새로운 자기만의 커스텀 제품을 찾는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된 특별한 나만의 소품.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겠죠?
한숨 돌렸나 싶더니 바로 다음 작업에 돌입하는 성우 씨. 이번엔 전자회로 작업인가요?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척척. 그야말로 소품업계의 맥가이버네요. 금속에 광을 내는 버핑 과정도 그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보세요. 반질반질하죠? 와, 이건 뭐 눈이 부실 지경이네요. 아직 통과 의뢰가 남았습니다. 제대로 음이 나오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완성되는 스피커. 그런데 가게의 효자 상품인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죠? CF를 만들 때 보통 한 대여섯 번 이상의 오류를 겪고요. 상품을 계속 또 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얘 만들 때, 이 축음기 만들 때는 거의 한 10번 정도 이상의 그 시제품 제작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저번에 청소하면 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제품 때 만들었던 이거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버린 거 여기다 스피커를 막 다 갖다, 이거는 몇만 원짜리 다. 차마 내다버리지 못한 실패작들. 거듭된 실패에도 도전을 계속한 데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독특하면서 좀 실용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으면서 또 디자인까지 아름다운 그런 제품을 또 만들고 있는 게 저희가 판매가 조금 더 잘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고민해온 성우 씨. 덕분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소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성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포장하는 작업 중에도 계속 새로운 주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최고로 많이 올랐던 매출 금액이 얼마나 돼요? 500만 원어치 파는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만 원이요? 네네. 매일 나가는 배달 물량만 30여 건에 달하는데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보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상자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한참을 운반해야 끝나는 배송 작업. 가는 거죠?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가네. 아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잠시 후 심상치 않은 표정의 성우 씨. 꼭 바빠가지고 그 이메일을 그 뭐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무슨 전화예요? 지금 뭐 무슨 몰이 있는데 거기서 입점 좀 해달라고. 입점 좀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요? 예. 이렇게 자기가 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좀 납품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죠? 이쯤 되면 대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온라인에서 판매된 매출을 확인하는 성우 씨. 여기에 오프라인 가게와 위탁 판매까지 각각의 매출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9군데 정도 정리를 해보니까 한 3,400 정도 나왔네요. 3,400이요? 네네. 그러면은 연매출로 따지면 4억 가까이? 4억 뭐 넘나요?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되겠죠? 독특한 판매 방식으로 인기가 많은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합한 결과 갑부의 연 매출은 4억 원에 달합니다. 그날 밤 새벽녘에 집을 나선 성우 씨가 한밤중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쌓인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데요.
세수를 마친 그가 잊지 않는 것은 자기 전에 하는 피부 관리입니다. 그동안 작업장과 집을 오가며 여과 없이 살았던 성우 씨. SNS를 통해 팬과 소통하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일만 할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데도 막 다 일하다가 찍혀서 다치고 막 여기 뭐 찔리고 잘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은 그의 몸에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건가요? 평소 생각해보던 핸드폰 거치대를 테스트해보는데요. 이거 좀 독특합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인터넷에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처집니다, 철사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또 거북목 증후군이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눈높이에 좀 맞게 좀 하고 싶었어요.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즉시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자, 오늘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요. 여기 입술도 몇 번 다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 담도 있고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봤죠. 그랬더니 야, 자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충전선도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충전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성우 씨. 긴장을 놓지 않는 일상은 지금의 그를 만든 힘이었죠.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멘토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창업에 대해서 1세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힘들었어요. 다 새로운 과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망하면은 나 죽는다 라고 했었고, 뭐 내가 뭐 어떤 다른, 그래서 술 한 잔 마신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고 쳤을 때는 그냥 바로 진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9년 전 배를 타 모은 돈으로 막창 가게를 운영한 성우 씨. 다행히 가게는 번창에 짭짤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번 돈을 쓰는데 더 재미가 든 것이 화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내일이 또 없게 살았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그냥 막 쓰자, 이제 벌었으니까 쓰자 이런 느낌. 주인이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점점 망해갔던 가게. 결국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는 신체적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공황장애로 버스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게 됐는데요. 집을 못 들어가겠어요. 집 자체를 그냥 답답해서 집 자체는 아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 잘 나갔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열심히 진짜 돈도 벌고 좀 사장님 소리도 듣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진짜 저는 그 경험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성우 씨는 바닷가를 떠도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내쫓기기도 여러 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멸시가 늘 뒤따랐죠. 뭐야 이 노숙자는. 냄새. 반년을 이어간 노숙 생활. 한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양초를 피웠는데요. 조금이라도 온기를 지켜보고자 인근에 고초를 주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성우 씨. 3일 내내 정신없이 만들어낸 양철 난로. 그 난로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숙을 하면서 만든 게요. 뭐 테이블도 만들고 뭐 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구유통 같은 거 뒤집고 해서 미니 버너도 만들고요.
뭐 물 나오는 장치까지도 저기서 뭐 호수 주워가지고 끌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이 우울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웃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이제 끝날 때 정도 되니까 아 나는 만들기를 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걸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 너는 지치지 않겠다. 인천에 위치한 한 공방. 아이고 작업하고 계십니까? 네. 좀 꼼꼼하게 여기 없는 부분으로 이번 좀 이쁜 부분을 해주세요. 좋은 부분으로. 잘 하시면 네, 하시지만 제 스승님이에요, 스승님. 나한테 처음에 낫을 들고 와서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던 사람. 근데 기억자라고 알려줬어. 이분이 누구신고 하니 5년 전 노숙자였던 성우 씨를 유일하게 받아주었던 스승님. 지금의 갑부를 만들어준 은인이죠. 어떤 모습으로 왔었어요 그때? 앞에서 문전박대에 당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안 쫓겨나려고 그러는지 자기를 막 어필을 막 하더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차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보고 싶고 그때 말을 좀 자르지 말고 계속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느껴졌단 말이죠. 내가 지금 거기 하는 사제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거듭난 스승과 성우 씨. 오늘 이들에게 좋은 생각이 있나 본데요. 보통 요즘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화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소화기를 두면 그 공간 자체가 사실 안 이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소화기 함을 이번에 이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모양상으로는 예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좀 인기 상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단돼 있으니까. 토론이 끝나자마자 곧장 작업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시제품을 개발하면 바로 만들어보는 것이 이들의 오랜 전통인데요. 갑부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실력을 더해주는 스승. 그는 오랫동안 성우 씨의 방식을 지켜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들 일반적으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된 것이죠. 제품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성우 씨. 어느 날 납기를 코앞에 두고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모터의 부품. 하지만 새로 구입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저보고 정신 나갔네요. 아니 정식 매장도 6시에 끝났는데 그거 돌아다닌다고 해서 되겠어? 아니요. 있겠죠. 한두 명 정도는 모탁 공장에서 혹시나 좀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인근의 공단을 돌아다니며 부품을 찾아다닌 성우 씨. 그때 버리려고 쌓아둔 모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모터에서 중고 부품을 찾은 거예요. 300짜리를. 이걸 들고 저는 진짜 그때 무슨 뭐 칼루이스보다 더 빨리 갔어요. 왜 그러냐? 저보고 안 됐다는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믿었던 상황. 성우 씨는 끝끝내 납기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저보고 막 괴짜라고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그거 30년간 해봤어. 40년간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40년간 안 됐죠? 자, 40년 하루 만에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40년 일주일 만에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스승의 공방에서 돌아온 성우 씨. 아직 그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소품에 비법 접착제를 바르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런 타카 자국들이 항상 남게끔 마련인데 이걸 다 메꿔버리는 거죠, 이런 걸로. 그러면은 분명히 타카나 못으로 박았을 건데 그런 자국이 없는 게 신기해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게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접합제 퍼티라네요. 그런데 이거 시제품 아니었나요? 꼼꼼하게 도색까지 마치는 갑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꼭 시연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공방에 가서 또 이제 설계를 하고 즉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생각나는 즉시 바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 상품이 가득한 작업장.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와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애정어린 작품이 있다는데요. 지붕까지 올려야 제대로 보인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물입니다.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라뇨. 국계의사당입니다. 우리 강아지들 사는 국계의사당. 국회의사당? 네, 국계의사당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들어갈 수 있어 사는 집이에요. 품격 있는 강아지를 위한 국계의사당. 하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한 비운의 작품이라죠. 손님이 뜸한 오후, 난데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 성우 씨.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건지 장사는 뒷전이고 사진 산매경에 푹 빠졌는데요. 어디에 쓰려는 건가요? 이런 작업들을 외부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제가 다 배운 거거든요. 얼마나 걸리길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영상이나 사진만요. 아,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면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해서 올린다면 다 해서 1시간이면 보통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소품 사진을 올리기 위해 편집 프로그램까지 배운 이후 5개 이상의 SNS 채널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성우 씨. 앞으로는 이게 대세일 거고 이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2015년부터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죠. 도움이 되던가요, 진짜? 지금은 너무나 도움이 되죠. 광고비를 저희가 따로 하지 않는데 약 30% 이상의 매출이 지금 SNS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고객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통 올려놓으면 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쪽지도 보내주시고 뭐 전화도 오거든요. 근데 사진도 좀 잘 찍은 것 같고 제품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좋은 반응이 예상되네요. 자신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던 갑부. 그에게 SNS는 기회와 같았습니다. 소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던 4년 전 그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죠. 다른 냉장고랑 기능도 똑같잖아.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해? 뭘 모르네. 예쁘잖아. 우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제품들은 시장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단 3초 안에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됐던 어떤 기능이 됐던 좀 독특한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고객이 물건을 사고 느끼는 만족감, 가심비를 고려해왔던 성우 씨. 덕분에 그가 만든 소품들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인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후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며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실력자로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을 끌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 제품 자체가 안 좋다, 뭐 이상하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면 제가 포기를 했었겠죠. 근데 제품의 반응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1년간 소품이 잘 팔리지 않자 비장의 한 수를 생각해낸 성우 씨. 직접 제품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물론 인터넷 UCC 사이트까지 진출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알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 많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 좋아요. 덕분에 마니아층이 형성되며 매출은 수직 상승. 지금은 매출액의 60%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호미가 많이 미국에 수출이 되잖아요. 근데 호미를 계속 만드시는 그런 일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에서 장인은 되셨어요. 근데 최근에 돈 버시는 분들은 그쪽을 또 수출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또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실행을 하되 다른 쪽도 노력을 해야 되고 마케팅 쪽이 됐던 어떤 이걸 더 판매하게 되려든지 이걸 또 잘 만들 수 있는 노력부터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무조건 당연히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새로 주문이 들어온 소품들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한 갑부의 작업장. 조심. 들어가서 그 의자 있잖아. 의자를 좀 안쪽으로 좀 넣어버려. 그렇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가려는지 자신의 차에 물건을 싣는데요. 배송할 제품들은 뒤로 하고 딴청인 성우 씨. 잠시 후 말쑥한 옷차림으로 다시 나타났는데요. 하하, 이거 참 옷이 날개네요. 나가기 전 겉모습을 점검한 후 발걸음을 재촉해 어디론가 향하는 갑부. 어디를 그리 바삐 가나 했더니 아하, 미용실 예약이 있었군요. 아니 머리 깔끔하게 하고 가야죠. 이렇게 옷도 깔끔하게 하는데 아까 그 머리를 어디 가겠습니까? 고객님 만나려면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님들을 만나기 전 단골 미용실에 머리를 손질하러 온다는 갑부.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처음 머리카락을 자른 곳도 이것이었죠. 처음에 오셨을 때 머리 엄청 지저분하시고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었지. 그쵸? 그렇죠. 그때는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고 딱 들어왔는데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 세상과 단절돼 있다는 그렇죠. 상태로 오셨었지. 노숙자를 인간으로 바꾼 그날처럼 헤어스타일 변신이 시작되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뭔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어때요? 달라 보이시나요? 고객을 위해 다시 태어난 갑부. 지금 바로 직배송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슬슬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차려입고 직접 배송을 나가는 게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유가 다 있긴 있어요. 다른 목공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배송을 또 가까운 곳에 배송을 나갔는데 먼지 끼고 막 그런 복장 그대로 가니까 그 고객분들도 좀 막 신발 벗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예쁜 제품이라도 좀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고객분들이 좀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또 갔을 때 더 예뻐 보이는 상품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인천 시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송을 자처하는 성우 씨. 들어왔습니다. 집안까지 가져다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주는데요. 어디다 두면 될까요? 여기다. 그쪽이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같다 진짜. 오늘 가져온 소품은 전원주택을 본따 만들어진 계집. 처음엔 낯설어 하던 이 집 강아지도 제법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우리 짱아기 집이 너무 크네. 진짜 전원주택이다. 가족들이 고심 끝에 선택했다는데요. 직접 들여놓으니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집하고 분위기도 너무 괜찮고 계집 같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이 크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모던한 이 분위기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성우 씨가 이렇게 다니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런 분들이 또 제주에도 하고 매출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럼요. 분명히 저기 소문 다 날걸요. 제가 봤을 때 이 단지 내에 또 몇 개씩 주문 올 것 같은데요. 고객과 만나며 구매 반응을 살피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납 공간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벌써 4개째 갑부의 소품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마니아 주부. 이젠 그의 팬을 자처한다네요. 처음 본 때부터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하나 둘씩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새로 구매한 제품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 모양의 스피커. 여기도 좀 될까요? 아, 네, 이쪽에다 설치해 주시죠. 잠시만요. 네. 가져다 놓은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깜짝하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가 이게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요? 이거 AS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랬네? 예, 여기가 좀 빠졌어요. 아, 예, 이거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네. 그 기구가 저기 있으니까. 망가진 소품이 있으면 바로 고쳐줄 수 있는 특급 서비스. 그거 여기 좀 놔주시겠어요? 예, 이거 돌려야 되니까. 고객의 실수로 부러진 제품이라도 간단한 파손은 그 자리에서 고쳐준다는데요. 간단한 도구들은 그냥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막상 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부러지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수리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거는 수리보다는 좀 판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 부러졌다고 또 뭐 판매를 해버리면 그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이런 건 그냥 다시 수리해드릴 수 있으면 수리해드려야죠. 갑부의 이런 정성이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비결이겠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부러졌던 데 있죠. 이거 아예 새 걸로 교체했고요. 이번에 더 좋은 거예요. 더 두껍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여기도 지금 아까 부러졌던 거 이제서 잘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갈 테니까 혹시나 또 문제 생기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개. 기분 좋게 고객의 집을 나온 성우 씨.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여러 집을 오가다 보면 끼니를 놓치기가 일수. 이럴 때 요긴한 것이 운전석에 놓아두는 간식입니다. 많이 바쁘시네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과자로 배 채우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치 갤러리처럼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한 카페인데요. 야,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우리 거 있고. 매장 한편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갑부의 소품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지고 온 물건들이 더해지고 가게를 통째로 옮겨놓는 건 아닌가요? 작품 전시장이 따로 없네요. 독특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카페 사장님이 주문한 것들인데요. 일단 원목에 뭐 직접 수제로 다 만드신 거라서 퀄리티 면에서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저희 매장 자체가 프리미엄 제품들만 파는 매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제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는 물론 홍보까지 해주는 특별한 손님. 갑부의 또 다른 가게나 다름없다 보니 인테리어까지 챙깁니다.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겠죠? 일단 SNS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를 많이 홍보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여기 매장에서 이제 판매되는 제품 사장님 많이 홍보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윈윈 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또 봐야죠, 또 나무를. 네. 까다롭게 보시네 또. 아니, 이거 잘못하면 휘어진다고 이런 것들. 근데 야, 이거. 올려놓고 보셔도 돼요. 도착한 곳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목재 회사. 소품을 만드는 데 쓸 나무를 고르려 도착한 참인데요. 원재료인 목재가 소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작업이죠. 특히 그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나무에 생긴 옹이인데요. 많이 없어요. 뭐 하나, 뭐 2개, 3개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데 회사라든지 다른 목재상을 잘못 가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거 부분을 또 제하고 하다 보면 로스도 많이 나고 또 그 부분이 들어갔을 때 또 고객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파이고 하니까 떼우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저희가 이 부분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제 그냥 배송을 시키면은 그냥 온단 말이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해야지 또 로스도 줄일 수 있고. 좋은 목재를 건지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는 성우 씨. 이것도 보시고 그거 마음에 드셔야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가야죠. 반품인가요? 네, 다시 가야죠. 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사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네, 좀 알 수 없이 또 다시 갔다가 왔다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마음에 드는 목재를 고른 모양입니다. 갑부는 평소 친환경 등급의 자작나무와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 왔는데요. 오늘 그의 간택을 받은 목재는 호두나무로 만든 것이네요. 나무가 잘린 상태를 확인하고 혹여나 상할세라 조심조심 씻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좋은 목재를 확보해낸 성우 씨. 입금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의 성공은 이런 실행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것을 실행을 하되 다른 쪽도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무조건 당연히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으로 실행만 하면 된다, 어떤 걸 노력만 하면 된다 아니라 그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실행하라. 그게 곧 자주 실행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 모두가 잠든 새벽, 찬 공기를 헤치며 길을 나서는 성우 씨. 아니, 시간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완도에 가려고요. 완도요? 예. 갑자기 웬 완도인가요? 일단 성우 씨를 따라가기로 한 제작진. 인천에서 전라남도까지 42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곳은 장흥군에 위치한 선착장인데요. 금남도 표 좀 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닷길을 45분가량 달리면 그의 최종 목적지인 금당도에 도착하는데요. 배 오르니 어쩐 일인지 상념에 젖는 상우 씨.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막 희망을 품고 올라왔던 그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좀 또 다른 느낌이겠어요? 지금은 좀 약간 금이 환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꿈을 조금은 이뤘다는 느낌? 사실 이 섬은 17살까지 그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는데 오매불망 성우 씨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오늘 고생 많았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사는 것이 바빠 1년 반 만에 만난다는 성우 씨의 어머니. 그리고 이분이 성우 씨의 아버님이란 말이군요. 일 가세요? 일 작업 나가. 오메. 혹시 때를 잘못 맞춰온 건가요?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아, 우리 미역 작업. 아, 미역 작업? 네. 아, 아드님 바로 만났는데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니까 저기 작업은 또 해야지. 별 수 없이 아버지와 미역 채취에 나서는 성우 씨. 어려서부터 입어온 작업복이라서인지 입는 폼이 익숙해 보입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섬을 떠나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미역을 채취했던 성우 씨. 아, 여기가 아버님 그 미역 작업 양식장이에요? 예, 맞아요. 저기서 저기 눈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저기까지 다 우리 거예요. 예. 이거 성우 씨가 아니라 아버님이 서민갑부에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섬에서 쌓은 실력으로 익숙하게 미역을 자르는 성우 씨. 예전처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부자가 함께 쌓아오던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그전에 작업할 때 맨날 이거 먹었잖아. 오늘도 이거 먹어. 아, 먹어. 먹어. 맛있지? 아버지가 좀 더 달달하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조건 성우 씨의 편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고마워요.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에 그간의 힘겨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결국 참아온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네 그전에 작업할 때 맨날 이거 먹었잖아. 오늘도 이거 먹어. 아, 먹어. 먹어. 맛있지? 아버지가 좀 더 달달하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조건 성우 씨의 편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고마워요.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에 그간의 힘겨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세상사 다 그런 건데 뭐 저 울고 그러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성우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자로 방황하던 당시 아버지도 태풍으로 배가 침몰해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는데요. 서로가 힘든 처지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부자. 이 아들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항상 아파서 자주 죽겠어. 그냥 아이고. 내가 언제 돈 더 많이 벌어서 아들 호강시킬지 모르지만 아이, 나가 이제 결혼해 손자. 이놈만 너가 빨리 결혼해나 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좀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럴 때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더 낫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고 못한 일은 없어. 세상에 의지와 열정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큰 힘이 이렇게 항상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제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건 우리 부모님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는 오후 성우 씨와 아버지가 작업을 마쳤나 본데요. 들어오세요. 예. 언뜻 봐도 정원이 꽤나 으리으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도움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예쁜 집입니다. 아니 저도 제품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예쁜 집입니다. 자연을 벗삼은 그림 같은 집.
정원엔 성우 씨가 심었던 나무들과 직접 만든 물레방아가 반기는데요. 이제나 저제나 두 사람을 기다리던 어머니. 네, 아들 고생했어. 네, 아빠 오랜만에. 힘들었지? 네, 몸에 아주 오랜만에. 고생했다. 어머니도 이제 성우 씨가 만드는 소품의 팬입니다. 그런데 거실을 장식하고 있는 이 꽃, 자세히 보니 조개로 만들었네요. 이것도 성우 씨가 만든 건가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 손재주가 좋으시네. 네, 좋아요, 좀. 이제 보니 어머니의 손재주를 아들이 꼭 닮았네요.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이게 대체 몇 첩 반상인가요? 생선, 구이, 낙지, 전복, 장어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자식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더 맛있구만. 맛있어? 녹아버려. 너 집밥 오랜만이지? 1년 반 만에 집밥. 맨날 거기서 혼자서 있으니까 밥도 못 먹고 일 바빠갖고. 아무튼 언니한테 안 가들어. 이번에 가면은 꼭 애인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도 안 하죠? 응? 약속. 엄마 아빠랑 셋이 약속. 셋이 약속. 약속.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가족은 서로를 보듬어갑니다. 아이 속상하다마다 그냥 기가 막히고 이건 뭐야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냥 노숙했다니 그 소리 듣고 아주 창천벽력 아들 몰래 많이 울었고 우리 집사람 몰래 많이 울었고 그랬지. 항상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중요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노숙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아주 이제 많은 격려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자랑스러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성공을 거머쥔 성우 씨. 어두웠던 지난날은 그의 삶에서 성공 지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항상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또 망하고 그랬었잖아요. 데뷔라는 것도 없었고 앞으로 신상품 개발도 좀 꾸준히 하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는 없나 하고 많이 고민할 것이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추락의 쓴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우 씨.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데요. 더 알리고 유명해진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고 치밀하게 빈틈을 사수하라. 1시간에 50만 원?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대략 한 8,000원 정도 벌어요. 손끝으로 이뤄내는 놀라운 결실. 진짜 머리가 많아졌어요. 다시 살아난 느낌? 변화를 이루는 환상의 짝꿍. 나는 머리를 쓰고 나는 손을 쓴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한 머리숱에 인생을 건 부부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